자,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커 우성문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4거래 연속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 이날 장에서 방향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특별한 방향성에 찾지는 못한 모습이었었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나스닥 지수는 소폭의 조정세를 이어갔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한 이날 3대 지수 마감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4%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거의 막판 직전에 강보합권으로 전환했습니다. 0.01% 강보합권 마감, 나스닥 지수는 0.19% 소폭 조정받으면서 4,708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출렁임이 조금 컸던 하루였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감, 피로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 4거래 연속,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에 따른 피로감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이번 주에 대외적인 이벤트라고 본다면 ECB의 통화정책회의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는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서 ECB가 단행하려는 이 마이너스 예금금리 추가 인하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으면서 ECB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효과에 의구심이 다시 한번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증시는 일제히 내린 모습이었었고요. 이 영향 역시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시장 대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지수를 좌우할 만한 지표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여는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스탠리 피셔 부의장의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고용지표 호조가 물가 상승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다는 데 입을 모았고요. 이 소식에도 달러 흐름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달러 약세에 따라서 또 유가는 강세를 띄었고요. 이에 따라 에너지주들 큰 폭으로 좀 강세의 흐름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영향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는 장 막판까지 상승세가 유지되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회복한 17,000선 다시 한번 유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0.4% 올랐고 17,073포인트선 종가로 마무리됐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형 섹터들 흐름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IT와 유통, 소재 섹터들이 일제히 좀 내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유가 반등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 그리고 자본재 섹터는 꾸준히 상승권을 유지했습니다. S&P 500 지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막판 들어서 출렁임이 조금 크게 있었지만 강보합권 전환하면서 2001선 회복하며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좀 부진한 양상을 띠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지수를 이끌어줬던 건 상승권을 유지했던 건 이 바이오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는 이날 장에서 2.43%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대형 IT 종목들과 반도체주는 일제 조정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같은 영향을 딛지 못하고 나스닥 지수는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0.2% 내리면서 4,708선, 그래도 4,700선은 회복한 구간대에서 마감가가 형성됐습니다. 네, 3대 지수는 5거래일째에서 서로 방향이 엇갈린 채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는 외신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시장은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연준 부의장과 연준 이사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rainerd urges patience at Fed as Fisher sees inflation sign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먼저 이날 인터내셔널 뱅커스 컨퍼런스에 참석한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미국 경제가 글로벌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인내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브레이너드 이사는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약해지고 있어 경제에 하방 위협이 있다라고 우려감을 내비쳤는데요.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2%를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전혀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이날 연설을 가진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은 현재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2%에 곧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3월 미국의 FOMC 회의 결과를 추측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국제유가가 급등한 것은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40달러 선 위로 뛰어 올랐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US crude gains 5.5% in best settled since December.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4월물은 5.5% 급등한 37달러 9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 2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 것인데요. 이뿐 아니라 브렌트유 역시 5.3% 급등한 40달러 70센트를 기록하면서 40달러 선 위로 올랐고요. 장중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41달러 4센트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12월, 9월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건데요. 이날 석유 수출국 기구, 이 오펙 회원국들이 올해 말 국제유가 목표를 배럴당 50달러로 잡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가장 큰 호재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국제유가 상승을 도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단기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윗선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종목별 마감 소식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들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어이젠코 우성문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는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16개 종목은 상승권에서 14개 종목은 하락하며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가장 좋았던 쪽은 유가 반등에 힘을 입었던 에너지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포함한 16개 종목이 올랐고요. 반면에 나이키와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IT 종목 포함한 종목들은 14개 종목이 하락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쉐브론 텍사코 2.8%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유가 반등의 엑소모빌도 2% 넘는 상승이었었고요. 이 자본재 섹터들도 일제히 좀 추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캐터필러 역시 2% 이상의 강세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IT 종목들이 대체로 부진했지만 IBM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오르면서 시장 대비 선전한 모습을 보였고요. 소매 판매 관련 종목 가운데서도 월마트 선전했습니다. 반면 나이키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다우 내에서 가장 큰 폭의 조정이었고요. 3.46% 내렸습니다. 비자카드가 2.64%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요. IT 종목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모두 2% 이상의 하락이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에너지 섹터는 큰 폭으로 좀 오르는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2.35% 오르면서 S&P 500 지수를 좀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자본재와 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도 상승하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IT와 소재, 유통 섹터들이 일제히 밀리면서 지수에 부담 줬습니다. 이날 특징적인 종목 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내에 편입되어 있는 두 종목 확인해 보실 텐데요. 먼저 나스닥 지수 내에 있었던 넷플릭스가 큰 폭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지난해 4분기 구독자 수가 156만 명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162만 명이었는데 예상치 기대를 좀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내가 아닌 해외 구독자 수는 예상치를 웃돈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또 올해 1분기에는 175만 명 구독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국내 구독자 수가 성장 정체에 머물렀다는 우려감을 키웠고요. 이에 따라 주가 역시 6%가량 밀리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종가상으로 95달러 49센트 마감됐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날 대형 IT 섹터 내에서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 보시겠는데요. 리포트 효과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낮춰 잡았고요. 목표 주가 역시 12달러에서 8달러로 낮춰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심리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램 수급액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근거를 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려감이 커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 주가 2.53% 내리며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개별적인 재료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는 외신통해 알아봅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반도체 종목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날 증권사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2% 넘게 급락했는데요. 더 스트리트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tock lower on rating downgrade. 현지 시간으로 어제 더 스트리트에 따르면 증권사 노무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 주가도 내려잡았는데요. 기존에 제시했던 12달러에서 8달러로 4달러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 대해서 노무로의 전략가들은 현재 디램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또한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에서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디램 산업에서 선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1년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무려 60%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소식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추가로 2.5%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디즈니입니다. 지난 4일 개봉한 디즈니의 새로운 애니메이션인 주토피아가 오프닝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특히 겨울왕국을 뛰어넘는 흥행 수익을 기록하면서 주가도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주토피아 dethroned Frozen during opening weekend.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지난 주말 첫 개봉 3일 만에 주토피아는 미국 내 7,370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이와 같은 기록은 지난 겨울왕국이 거두었던 박스오피스 수입 6,740만 달러를 넘어서는 흥행 신기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첫 주말에 2억 3,200만 달러의 높은 수입을 내면서 훌륭한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글로벌 영화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토를 포함한 많은 매체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교훈과 감동을 준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이날 디즈니의 주가는 0.9% 상승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유럽 증시 마감 상황은 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상품 환율, 채권 시장 또 마무리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는 일제히 내리면서 거래 마감주였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서 관망 심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우려감을 키웠는데요. 마감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는 0.3% 가까운 하락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6,182포인트 선에서 마감됐고요. 독일 닥스 지수가 0.5% 가깝게 내렸고 프랑스 카크 지수 0.3% 조정받았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갔고요. 배럴당 5% 넘게 뛰어오르면서 37달러 9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소폭 조정받았습니다. 온스당 1,264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옥수수 가격은 이날 반락에 나서면서 3달러 54센트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조정받았습니다. 소폭의 조정권에서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장 막판 들어서는 0.27% 소폭 올랐고요. 652포인트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3% 오른 가운데 BDI 발틱 운임 지수 7포인트도 추가적으로 올랐고요. 354포인트 선으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 가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그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달러에 대한 매수 기조가 좀 약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원달러 환율 추가적인 하락 이어가면서 1,201원 40전, 장중에는 1,200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약세를 띠면서 달러 인덱스 97.10 레벨대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1.91%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까지 저희가 모두 다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이제 그동안 며칠 동안 따뜻했던 날씨가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추워지면서요. 내일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대비를 하고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